네. 네.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미국 마감부터 바로바로 가보겠습니다. 예, 다우 0.5%, 나스닥은 어제 1.29% 하락했는데요. 많이 갔습니다. 에? 하락이요? 아니요, 그 상승? 전날. 아, 바로 만에 전날? 했죠. 네. 하루 만에 플러스 1.20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13,238포인트고요. S&P 500이 플러스 0.62%인데 4,293포인트인데요. 이게 종가 기준으로 올해 연속 신고가를 찍은 겁니다. S&P 500은요. 종가 기준으로 4,299포인트를 한번 있었고요. 그날은 밀렸었습니다. 매물 나오면서. 그래서 의미를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합권 시작 후에 장중 상승 흐름이 계속돼서 이어졌고요. 중간에 살짝 내려오기도 했지만 고가가 종가로 끝나는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간 실업당 총원 건수가 26만 1천 건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높았고요. 그래서 국제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강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달러너스가 103.2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1296원으로 내려왔고요. 위안화는 지금 빨리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7.12에서 7.11 정도로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수익률 좀 내려왔고요. 빅스 지수가 지금 21년 말에 최저치라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줄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번 주에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있지만 시장의 그 지표들을 보면은 좀 변동성을 주다가 안정화되는 네. 모습을 좀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것은 GM과 테슬라가 지금 시간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GM은 3% 후반, 테슬라는 5%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테슬라의 그 전기차 충전망을 이제 GM이 사용한다, 협력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의 제목은 지금 방금 나온 뉴스인데 제목은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 테슬라의 충전망이 뭐 1000화통이란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포드도 쓴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뭘 쓸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요 뉴스가 같이 나오면서 GM도 오르고 테슬라도 같이 오르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본장에서 테슬라가 4.58% 올라서 지금 테슬라는 연일 3일 연속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AMD 이런 것들이 빠졌었는데 이제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다음 화면은 이런 참고 삼아서 지금 가져왔고요. 이거는 이제 주간 실업당 청원 건수, 빨간 거는 연속 실업당 청원 건수고요. 이게 요번에는 왜 이제 다른 데보다도 더 신경을 많이 썼냐면요. 요 초록색 선이 이제 이 주간 실업당 청원 건수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꽤 오랜 동안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이렇게 확 올라간 거는 좀 상당히 의미를 좀 두면서 해석이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제 우리 시장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코스피가 0.18%, 코스닥은 0.52%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하루 종일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동시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거의 없이 거의 뭐 눈치 보기 장이었고요. 그래서 조금씩 내려가면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장 후반에 반등을 좀 주었는데요. 이 동시 만기 때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장중 내내 하락하면 막판에 반등하고 장중 내내 상승하면 막판에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조금씩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좀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수급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금요일인데 이번 주에 보시면은 그동안에 개인들이 계속 팔고 외국인들은 사고 뭐 기관들은 사거나 팔거나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에는 계속 기관이 사고 외국인들이 팔잖아요. 이것은 이제 동시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사고요. 그러면서 현물은 팝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로. 그래서 선물을 올리면서 금융투자의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거기다 대고 파는 이런 수급상의 서로 거래가 지금 나타나면서 이런 이제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는 팔고 기관들이 사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의 이벤트로 끝날 것이다. 계속 이렇게 간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끝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장 막판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후반에 외국인들이 한 1,500억 정도. 사실은 동시 만기의 규모로 봐서는 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무난하게 그냥 끝난 거거든요. 한 1,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금융투자가
프로그램 매수로 그것을 받아내면서 변동성 없이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큰 무리 없이 동시만기가 끝난 것입니다. 이 3월, 6월, 9월 12월의 동시만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게 좀 안정감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 중에 삼성전자가 현대차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한다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이게 어제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또 확대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 및 OLED, 자율주행, 배터리 영역까지 협업이 될 것이다 앞으로.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보였고요. 농업이나 건설기계 테마가 좀 움직였는데 이게 뭐 불행한 일이지만 우크라이나의 댐 붕괴 그리고 이상기후 캐나다의 화재 막 이런 것들 나오면서 엘니뇨 얘기까지 막 이제 확산되면서 농업이나 뭐 비료나 이런 종목들이 테마로 좀 움직이는 그런 특징도 좀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무난하고 잘 끝난 선물 동시 만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까지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의 수급의 정기 변경의 수급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변경 돼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미국의 CPI, FOMC가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중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P 500이 연중 중 신고가 경신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주요 섹터별 순환 흐름이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 종목별 순환 및 차별화는 있겠지만 시장의 강세 흐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쪽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또 깜짝 뭐 기대보다는 다른 걸 깜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고 이러면은 시장이 또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의 흐름을 보면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위쪽으로 바라보는 시장의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아까 정포로는 그런 말씀을 잠깐 주시는 것 같던데요. 보시면은 나스닥이 빠졌다가 그 다음날 오르고 그럼 그 전날 빠진 거에 대한 이유를 또 막 댈 거고 오른 날은 오른 날 이유를 댈 거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약간 웃으셨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얘네들이 나스닥이 빠진 날 다우가 또 오르잖아요. 네. 러셀 2000이 오르고 이게 한꺼번에 빠지지 않고 있는 시장이에요. 강세장이란 얘기죠. 예, 시장이 한꺼번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나쁜 게 아닙니다. 네네네. 순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는 뭐 달러인데서 좀 하락한 부분하고 원화 강세가 됐다. 1334원 연도 갔다가 지금 1300원 아래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이것은 우호적으로 좀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원화가 1330원, 40원대에 있을 때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수를 26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을 전기전자 대형주를 외국인들이 사면서 올렸어요. 네. 근데 원화가 하향 안정화 조금만 된다면 보다 좀 우호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장 전체가 이건 좋은 장이다. 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오르는 거는 네. 괜찮은 장이다라는 예. 해석이면 저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처럼 그럼 예. 좀 좋다 이거예요. 예. 근데 막 저 나스닥 떨어지는 거 기술주 떨어지고 뭐 무슨 전통산업 올라 이제 시장은 사이클로 간다. 그러니까 시클리컬 기업들이 가는 거지. 이제 기술주 가던 시대 끝났다. 요러다가 다음에 또 이 기술주도 오르면 결국 그 빅5 무슨 큰 기업들이 집중된다. 나스닥에 그 뭐 애플 뭐 이런 회사들 다 같이 가는 거지. 결국은 이런 집중 현상이 심해지고 양극화 심해진다. 요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 뭐 이날은 이거고 저날은 저거 이러니까 이제 약간 헷갈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네. 이해됐는데요. 요즘에 시크리컬로 시장이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뿐이지 지금 시장은 대세의 순환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단위 또는 일주일 단위로 여기가 갔다 저기가 갔다 계속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그러니까 전체를 끌고 가는 섹터를 가지고 가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네네. 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전히 섹터별 종목별 그냥 순환하고 있다. 계속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시황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들이 다 있습니다. 14일 날 미국이 있고요. 15일 날 ECB가 있고 16일 날 일본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15일 날 있을 미국과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경기 관련 지표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이제 오늘 갑자기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가 차트 하나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뭐냐면요. CATL입니다. 여러 가지를 좀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CATL 자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 차트를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한번 봤어요. 헤드앤숄더 아닙니까? 아닌가 그거? 전화기? 맞습니다. 예, 아, 맞아요? 예. 이게 주봉인데요. 헤드앤숄더는 맞는데요. 네. 그보다는 2022년 1월이 여기거든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네. 예,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어땠습니까? 날랐죠. 예, 반대로 갔잖아요. 지금 LG에너솔루션은 신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네. CATL이 중국의 내수 시장을 그 뒷배로 해서 CATL이 엄청나게 지금 뭐 세계 중국 포함하면서 세계 점유율 1위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 진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주가를 보면 주가가 다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 주가를 보면은 CATL은 1월부터 빠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상당 부분 아래 좀 떨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차트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CATL의 움직임을 보면서 같이 또 우리나라 2차 전지도 한꺼번에 같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차트는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아마 뭐 자주 보지 않기 때문에 CATL이 이렇게 빠졌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 먼저 올랐죠. 예. 먼저 많이 올랐죠. 물론 사실.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한다는 거 저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실제로 걱정의 그 분석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이제 도이치뱅크에서 나온 자료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증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 재무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은 도이치뱅크의 분석으로는 올해 말까지 1.3조 달러 정도 예상하는데 이 규모 굉장히 큰 겁니다. 1.3조면요. 어제인가 그저께 제가 말씀드리면서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준이 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장에 뿌린 자금이 유동성이 3조 달러예요. 네, 네. 그러니까 1조 3조 달러나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굉장히 큰 자금인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MMF의 대기 자금하고 네. 외국의 중앙은행이 대부분 흡수할 것이다.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지금 저울질 하고서 내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소비 둔화 가능성에 대한 뉴스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5월에 신용카드 사용이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고 그 도이치에서는 개인들의 초과 저축은 올해 바닥이 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체율이 증가하고 신용카드 감소하고 그리고 현금이 줄어들면서 소비 둔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합리적인 리즈너블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글로벌리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미국이 제조업하고 서비스업하고 시차를 갖고 지금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비스업은 점차로 좀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제조업은 나빴다가 좋아지는 상황이라서 그 시차가 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이나 어떤 섹터를 좀 판단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반도체 현물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는 뉴스가 어저께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주요 디램 가격,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5개 품목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약간씩 올랐고요. 한 개 품목은 보합이고, 낸드 플래시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인 상황인데 왜 그랬냐를 봤더니 디램 거래소에서의 추정은 삼성전자가 견적 가격을 조금 올리지 않았냐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냥 이렇게 전해드렸냐면 큰 의미보다도 소폭 상승했다는 거지만 그래도 이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보고서들 나온 것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2분기에 현물 가격이 저점을 찍냐 안 찍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추이를 보는 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그룹에서 계속해서 그 바이오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더나의 설립자가 삼성과 함께 우리 한국에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파이자의 종양 염증 면역 치료제 등의 5천억 정도의 위탁 생산을 수주했다는 뉴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바이오 쪽의 CMO 또는 CDMO 쪽의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납품업체들에게 사이버 트럭 올해 37만 대 정도 생산할
계획이니 그걸 전달했다고 합니다. 계획을. 그 계획에 맞춰 공급 준비를 요청했다라는 뉴스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돼서 그 섹터에서는 좀 호재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두 개 뉴스는요. 지금 직접적인 시장의 오늘의 시황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그래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두 개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7월 31일부터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을 조기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선물 시장, 옵션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9시에 동시에 땅 하고 땡 같이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시장이 어떠냐면 아침에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선물이 막 등락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막 폭락했다가 또는 내려왔다가도 막 올라가고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선물 시장이라는 건 미래의 가격을 미리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아무튼 이 같이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변동성을 크게 준다라고 해서 8시 45분 15분 전에 먼저 개장하는 걸로 지금 바꾸는 걸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5분이 전에 시작하니까 정규 거래 시간은 15분 늘어나고 단일가 시장은 15분 감소하는 건데요. 근데 또 그 15분 사이에 너무 변동폭이 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는 가격 제한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8% 정도로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 개장할 때 초반에 파생 상품으로 인한 가격 변동성 완화 조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시행 초기에는 염려도 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특히 선물 시장에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선물 시장에서 급락하거나 또 급등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주식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변동성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빠질 장이 아닌데 그냥 빠지거나 오를 장이 아닌데 오르거나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든 시행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적응을 좀 하겠죠. 근데 뭐 취지는 분명히 이해는 되고요. 그래서 7월 31일부터니까 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뉴스는요. 금감원이 12일 다음 주죠. 국내외 10곳의 리서치 센터장에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참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리서치 센터에서 매수 보고서 일색의 관행인데 그럼으로써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 실제로 어느 정도냐 봤더니 금투협회 자료를 봤더니 1분기에 매수 의견이 뭐 89% 정도 되고 중립 0.3, 매도는 0.1. 국내 증권사의 10곳 중 9곳은 매도 의견은 한 건도 없고 노무라나 모건 등 이런 데 평균적으로 한 18% 정도 매도 의견도 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수만 하라 그러고 중립이나 매도 의견은 없고 그래서 감독원에서 불렀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이거 어떻게 그럼 바꾸면 되겠냐. 그리고 너무 지금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밑에 두 가지의 내용을 볼게요. 지난번에 4월에 2차 전지 한 주식에 대해서 매도 보고서를 쓴 애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네. 이 애널리스트가 감독원에 어마어마한 민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회사에 항의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면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조사를 했어요. 예. 만약에 증권사에서 A라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한 분이 뭐 매도 리포트를 어떤 종목을 썼어요. 근데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회사 찾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항의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맨날 매수만 있고 왜 매도는 없고 또 뭐 경고의 보고서는 없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 가만히 안 있어요. 진짜 가만히 안 했습니다. 그 주주분들은 예. 그리고 개인 투자들 거의 대부분은 매도 보고서의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과 결탁했다고 막 그래 생각을 해요. 그냥 무작정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다 결탁했다고. 이거 매도 보고서 웬만한 사람 쓰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왜 맨날 매수 보고만 쓰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들어보시니까 되게 웃기시죠. 그러네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독립 리서치가 강화돼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상당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독원의 올해 업무 계획 중에 독립 리서치를 예. 이제 제도화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모양이야 아직. 요번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또 포함해가지고 이런 간담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굳이 당장의 시험과 상관없는데 이걸 가지고 온 거 고민하다가 오늘 금요일이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아니, 건데 독립 리서치라고 뭐 매도 리포트 쓸 수 있겠어요? 독립이야. 근데 예. 써. 그러면 그 회사를 계속 막 민원 전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 하게 만들고. 아니 증권회사와는 다르지. 예, 거기 다르지. 리서치만 하는 독립 네. 리서치니까 예. 그 매도 보고서 했는데 진짜 주가 빠지면 그 회사 신뢰도가 올라가겠지. 아, 그 독립이라는 거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독립 리서치는 약간 저런 거죠. 유료화된 그러니까 약간 유료화된 유료화된 기업인 거죠. 그게 수익 기업인 거죠. 모델이거든 리서치 예, 예. 자체가. 예. 그러니까 거기에 책임을 지고 만약에 틀렸다. 네. 그럼 그 회사 잘못하면 망하는 증권회사 거고. 리서치가 저 매도 보고서를 못 쓰는 이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네. 뭐 민원 얘기를 하시면 사실 그거보다도 예.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야 저기 뭐 다 금융지주 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증권회사고 또 증권회사가 다 IB를 하잖아 IB. 네. 기업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기업에서는 야 우리를 매도 보고서를 썼어? 아, 그런 것도 야, 있고. 저기랑 거래하지 마. 이럴 수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대형이든 뭐 중형이든 증권회사는 사실 리서치 센터라는 그 존재 자체가 네. 매우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 박 이사님도 있지만 사실 이 발언권 자체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예. 그 발언권 큰데 어디예요? 영업부서, IB 이런 데잖아요. 그렇죠. 법인 영업을 또 하게 하면서 이제 보고서를 써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또 그게 쉽지 하거든요. 않을 거다. 그리고 또 법인 영업 쪽에서는 야 우리 큰 기관에서 그거 갖고 있는데 그거 매도 보고서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이해관계에 쉽지 있어서 않다는 독립 리서치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독립 리서치는 자기 회사의 뭐 수익을 가지고 존폐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때문에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뭔가 변화가 생길 거는 같아요. 뭐 나름 저 생각도 있지만 그걸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이걸 가지고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제도가 바뀌면 예, 주가 흐름이 바뀐다는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증권사에 나오는 보고서에 대해서 그냥 신뢰가 떨어져서 그냥 안 믿겠다 틀리다라고 그냥 막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증권 주가가 움직이는 그 뒷배경에는 전부 다들 기업 보고서를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배제하면서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이지. 네네네. 꼼꼼히 읽어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좀 외면한다고 말씀 나한테 득될 건 없다는 예, 거죠. 예. 그 말씀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었습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이었고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